블루존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장수 지수가 높은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세계 5대 블루존 대부분이 지중해처럼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면 색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로마린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6km 떨어진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로마린다. 분지 지형인 탓에 공기순환이 좋지 않아 스모그 도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세계 5대 블루존 중 한 곳이라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린다의 한 양로원. 이곳에서 산 지 약 40년이 되어간다는 노부부 닉과 소피를 만났습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남편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생애 반 이상을 보냈다는데요. 그러던 두 사람이 60을 앞둔 나이에 선택한 마지막 터전은 로마린다였습니다. Came back in 58. Then I took a job at the prison. It was the largest medical prison in California. In California, okay. And he was chief medical officer. I think I told them I was just turning 65. I said, Sunday, I'll be 65. I said, I'm quitting. But we didn't stop working though, just because he retired. After I sit, I get a little nervous. 두 사람의 나이는 각각 93, 94세. 고령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This is what I'm involved in every day. And you wondered, do we keep busy? I've got the Vesper service here at the Linda Valley Villa. And I also go over to the assisted living and do devotionals. Here Tuesday I had a devotional for at our meeting where we have prayer and praise and sharing. I'm active in lecturing and talking. 닉의 취미는 자주 걷기입니다. 의사였던 전직을 살려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그가 격한 운동 대신 선택한 관리법이죠.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스스로 일을 그만두진 않은 겁니다. 아내 소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하는 그녀는 얼마 전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My daughter and I just finished a book from our years in Greece, a missionary book, and it's amazing. I can remember all the stories from the 50s today. I try to keep my brain very active. 로마린다의 남성은 미국 평균 남성보다 약 10년을, 여성은 6년을 더 산다는데요. 미국인 중 3분의 2가 심장병이나 암으로 사망하는 데 반해 80대 이상의 노인이 많은 로마린다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유병률도 낮습니다. 65 and above, 10% of the population have Alzheimer's. Now, in this population, you have a lot of people 80s and 90s and beyond, because this is the old, very older population. Yet we didn't see that many Alzheimer's patients. 이곳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알츠하이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대표적인 노인성 뇌질환으로 알려진 치매란 무엇일까요? 뭐가 있긴 없는데.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루이체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지? 어쩐지 전화 한 통 없더라. 아휴, 이러고 정신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망증과 치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바로 단기 기억의 상실입니다. 건망증은 우리가 정상 노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건망증은 본인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힌트를 주거나 알려드리면 금방 기억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 환자들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알려드려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기고 본인이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건망증과 치매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노화 과정이 건망증이라면 치매는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
바로 인간의 주요 기관인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가운데 무려 71%를 차지하는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 통칭 치매라 여겨지는 이유기도 하죠.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나타나기까지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경계의 중심기관 뇌, 그만큼 이곳에서 맡은 역할은 다양합니다. 뇌시효와 같은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 운동 및 감정을 조절하고, 두정엽은 여러 감각을 받아들이고 공간을 인식합니다. 또한 시각 기능은 후두엽에서, 언어 및 청각은 축두엽에서 담당하는데요. 이 축두엽에는 기억의 중추기관 해마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뇌를 움직이는 건 신경세포입니다. 성인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만드는 신호는 신경세포와 그 사이의 시냅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성장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있죠. 평소에는 정상치가 생성되고 체내의 노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뇌 손상이 생기면 과도하게 만들어진 후 덩어리 형태로 신경세포 말단에 붙는데요. 결국 시냅스를 차단해서 신호의 전달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손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마와 측두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억장애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점차 확산되며 뇌의 모든 영역을 잠식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대부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인 것이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 신경세포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지난 한 30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40대 중초반부터 뇌 안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20년 혹은 30년 동안 축적됨으로써 드디어 65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0, 30년 동안에 축적된 그런 물질을 일시에 제거하지 않는 이상 병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라는 알츠하이머. 하지만 이 또한 단기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단순 기억 및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를 넘기면 일상생활이 어렵기 시작하는 경도 치매로 들어섭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면 중등도 치매와 고도 치매가 되죠. 흔히 떠올리게 되는 치매인데요. 그렇기에 증상이 악화되기 전 경도 인지 장애 또는 경도 치매 단계에서 발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자방출 단층 촬영인 택 결과로 알츠하이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를 타겟팅하는 물질을 사용해 그 위치와 양을 확인하는 건데요. 아밀로이드 양이 많을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알츠하이머 진행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자기 공명 영상 MRI. 뇌 구조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축두엽의 위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계가 진행될수록 위축이 심해 검게 보이는 빈 공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어떨까요? 1907년 알츠하이머가 처음 보고된 이후 치료제 개발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을 완화시킬 뿐 진행을 멈추거나 완치시키지는 못하는데요. 사용하는 약물 중 대표적인 건 도내 폐질류.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뇌 속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억제제가 도내 폐질이죠. 한편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둘도 아닌 약 70여 가지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임상 단계를 거쳐 하나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성공률은 고작 0.5%.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요. 까닭에 약물 치료제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가 이제 그렇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나빠지는 거. 지금까지 약이 근본적 치료제가 아직 개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수록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경과를 느리게 할 수 있고 또 사는데 생활 자체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약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기 진단과 함께 치매 증상 개선에 대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한 연구팀이 있는데요. 인지 기능 개선에 있어 혈액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에 대해 연구 중인 데일 브래드슨 교수.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알츠하이머 개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The doctor tells you you have Alzheimer's and doesn't know why this is and tells you there's no known cause and there's no known effective treatment. And so we wanted to understand fundamentally what are the molecular processes that drive this disease? Why do we get it? So the other thing that was really surprising is that it turns out that the amyloid, the very thing that we associate with Alzheimer's disease, and that people have thought is the cause of the disease, is actually a protective response to other insults, such as insulin resistance, specific organisms, specific toxins. These all cause your brain to try to protect itself. We need, therefore, to identify all the different contributors and target each one. So we've had a dramatic change in our understanding about this disease from single entity, get rid of the amyloid, to many different pieces. It's a program, and we want to get rid of what's causing the amyloid before we get rid of the amyloid. 먼저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36가지의 위험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염증과 당뇨, 영양, 독성, 그리고 혈관성과 외상성 등 크게 6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개인 맞춤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프로토콜 진행에 있어 중요한 건 혈액 검사. 일반적인 팩 검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가리는 진단일 뿐 체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혈액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RECODE is about analysis and treatment program optimization. For each person. For each person, exactly. Just as you would get a colonoscopy, you would get a cognoscopy and look to see what are your risk factors. And what we found is as the metabolism goes, so goes the cognition. Usually they go hand in hand. The cognition gets better when the blood work gets better. If the blood work gets bad, the cognition is going to follow. The blood work is what's telling you what's actually out of kilter, that's fueling this process. So that's why the blood work is so important.